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호의 MLB 전당,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의 워너비 투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순서를 맞이해 소개해드릴 투수는 바로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다르비쉬 유 선수입니다. 자, 어느새 다르비쉬 유 선수가 37살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 프로야구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넘어와서 이미 일본 프로야구보다 긴 11년을 뛰었습니다. 통산 266경기에 등판을 하면서 103승 85패의 기록을 보였고요. 메이저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은 3.59입니다. 1624와 3분의 1이닝을 현재까지 소화를 했고요. 피안타는 1329개밖에 되질 않아요. 통산 탈삼진 1929, 그러니까 2000탈삼진까지 71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2024 시즌에 도달할 거로 여겨집니다. 자, 일본 오사카 출신이죠.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란인 아버지 그리고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이 아버지가 이제 이란 출신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플로리다 주립대를 다녔다 그래요. 그때 이 대학 재학 시절에 아버지는 축구 선수로서, 이란은 제가 알기로 야구를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란은 또 축구는 강국이잖아요. 축구 선수로 뛰었다 그러고, 다르비쉬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체 조건도 남달랐고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를 마치고 고교 진학 시에 다르비쉬를 오라고 손짓했던, 그러니까 스카우트 제안을 했던 고등학교 수가 50개 이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야구 명문 토호쿠 출신입니다. 호호쿠 고교. 이 토호쿠 고교가 유명한 게, 일단 여러분 예전에 대마신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죠. 사사키 가즈히로 선수도 이 학교 출신이고요. 또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사이토 다카시 선수, 전부 다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라는 얘기죠. 2학년 때, 3학년 때 모두 소속팀 이 토호쿠 고교를 고시엔 대회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못했어요. 특히 2003년도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만은 본인이 4실점하면서 준우승에 그쳐요. 하지만 이 대회, 이 고시엔 대회에서 노히트 노런 경기를 만들면서 프로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고교 시절 통산 평균 자책점이 1.10입니다. 그러니까 초고교급이란 얘기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도 엔젤스, 다저스, 매츠가 관심을 상당히 많이 표현을 했었고요. 일본에서 니오넴, 히로시마, 주니치, 후쿠오카, 오릭스 12개 팀 중에 5개의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5개 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비뽑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니오넴과 1억엔, 계약금 1억엔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5년도 첫 본인의 스프링 트레이닝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아직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사진을 찍혔어요. 어디서 찍혔냐? 여러분 일본 빠친코 있잖아요. 그 구슬 게임하는 파친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담배 피면서 게임하는 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팀에서 자체 징계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프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8이닝 2실점 승리 투수가 됩니다. 실력만큼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졸 신인이 본인의 첫 등판에서 승리한 게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12번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12번째 주인공이 바로 다르비쉬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고졸 신인으로서는 역대 14번째로 완봉승을 첫 해에 기록을 하면서 첫 해 5승 5패 3.53이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고, 역시 팀의 최고의 유망주라는 것을 검증을 받게 되죠. 자, 그 이듬해 2006년입니다. 바로 이제 이 선수가 실력 발휘하기 시작해요. 12승 5패 2.89. 그러면서 소속팀 니오넴을 퍼시픽 리그 우승으로 이끌게 돼요. 15승 5패 1.82의 평균 자책점, 탈삼진 210개를 잡아내면서 2년 연속 니오넴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시리즈도 올라가요. 그 주니치 드래곤스를 상대로 역투를 합니다만은 지고 말아요. 이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다르비쉬의 우승 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때부터 이게 고시엔 대회, 고교 시절 고시엔 대회 패배 때부터 큰 경기하고 좀 인연이 없어. 우승과는 인연이 없어.
그러니까 호사가들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하무라상, 일본의 사이영상이죠. 사하무라상 MVP를 동시에 거머쥐고요. 2008년도에도 16승 4패 1.88. 사하무라상을 2위에 그쳐요. 그때 1위가 누구냐? 팬들 잘 아실 겁니다. 이와쿠마 선수. 이와쿠마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사하무라상은 내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하지만 다시 소속팀을 3년 연속 일본 시리즈에 끌고 나가요. 근데 이번엔 어땠을까요? 또 집니다. 또 패배를 해요. 그러면서 2009년도엔 두 번째 MVP를 받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다르비시 선수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2010년부터 메이저리그 진출 소문이 서서히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즌에도 12승 8패, 역시 1점대 평균 자책점인 1.78을 기록을 했고요. 2011년도엔 더 좋아요. 18승 거두고 평균 자책점을 1.44. 야, 이게 뭐 선발 투수의 성적입니까? 그런데 이때 사하무라상 또 뺏겨요. 누구냐 이때는? 다나카 선수. 다나카 선수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와서 되돌아보잖아요. 이 다르비시 선수가 살짝 좀 재수가 없는 선수가 아닌가, 좀 이런 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2011년 시즌이 끝난 다음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하고 텍사스 레인저스가 무려 5,170만 달러의 포스팅 비용을 지불을 하고 다르비슈 개인에게는 6년에 6천만 달러. 그러니까 계약 규모가 실제로 뭐 이 포스팅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1억 1천만 달러가 넘는 대형 계약이 완성이 되면서 진출합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에 마침내 메이저리그, 본인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데뷔전 상대는 같은 지구팀 시애틀 메리너스입니다. 다르비슈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빼서는 인물이 누구냐? 이치로입니다. 참 공교롭게 또 첫 안타 뽑아낸 선수가 이치로예요. 참 재밌는 인연이죠. 하지만 첫 해를 16승 9패 3.90 그리고 올스타까지 선정되는 아주 성공적인 연착륙을 하게 되는데, 참 이것도 재밌어요. 2012년도가 본인의 메이저리그 첫 해잖아요. 그런데 이때 거둔 16승이 메이저리그 11년 동안 지금도 커리어 하이로 남아 있습니다. 참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르비슈가 늘 좀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약간 좀 불운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이런 기록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다음 시즌에 시즌 첫 등판에 휴스턴을 상대, 이때도 기억 생생하네요.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시즌 첫 등판에서 9회 2사까지, 9회 말 2사까지 퍼펙트를 하고 있다가 마윈 곤잘레스 선수에게 깨지게 돼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죠, 이 선수는? 좀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해 13승 9패를 거두면서 평균 자책 2.83으로써 이때도 사이영상 2위를 해요. 1위가 누구냐? 맥스 슈어저입니다. 참 이렇게 안타깝게 본인의 좋은 성적을 냈을 때마다 더 좋은 성적을 냈던 기억이 일본 프로야구 시절부터 좀 연결이 되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자, 2014년도 이때는 메이저리그 기록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적은 이닝으로 500탈삼진을 돌파한 선수. 401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그 전 기록이 예전에 캐리 우드 선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캐리 우드 선수보다 3이닝을 더 적게 던지고 500탈삼진을 돌파한 선수가 돼요. 이 시즌도 10승 7패 3.06의 평균 자책점이고 3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이 되는데요. 이 당시는 그때 매년 이런 게 있어요.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올 시즌 노히트노를 기록한 가장 강력한 후보는 누구냐? 다르비슈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정상급의 구위를 인정받던 시절입니다. 자, 이러다가 메이저리그에 온 이후에 첫 번째 순환의 시기가 오죠. 그게 바로 2015년도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 팔꿈치 이상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수술대에 오릅니다. 타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2016년 5월 컴백 때까지 공백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2016년도에 컴백을 하면서 7승 5패 3.41 여전히 괜찮다는 모습을 증명을 해냈어요. 자, 근데 2017년도에 다르비슈의 트레이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텍사스 레인저스가 처음에는 다르비슈 트레이드 소문을 부정했어요. 우리 트레이드 안 시켜. 근데 불과 이틀 지난 다음에 좋은 조건이 있으면 할 수도 있어로 어떻게 이틀 만에 저 구단이 모양 빠지게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뭐 디비전 시리즈 뭐 챔피언십 시리즈 다 잘 던졌어요. 그런데
월드 시리즈 2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 동안 팔자책을 하면서 무너졌었죠.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다저스가 벌랜더를 데려왔으면 하필 벌랜더는 휴스턴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승패가 바뀌었다. 물론 뭐 그때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사건이 연루가 되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면에서도 다르비쉬 선수가 흔히 얘기하는 좀 행운이 따르는 선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결국은 2018년도 2월 달에 컵스와 6년에 1억 2,6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첫 FA 계약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즌에 부상으로 8경기밖에 등판을 못해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6승 8패 3.98 성적도 두드러지지 않은 데다가 피홈런이 무려 33개를 맞으면서 메이저리그 투수 가운데 피홈런 1위에 오르는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야, 이거 컵스가 다르비쉬한테 속았다. 다르비쉬가 이제는 완전히 내리막길이야. 하향세야. 상당히 욕을 얻어 먹었었는데 2020년도에 다시 나는 아직 살아있어라는 거를 성적으로 보여줍니다. 2020년 단축 시즌이잖아요. 그 8승도 적은 승수가 아니에요. 거기에 2.01의 평균 자책점을 보이면서 사이영상 후보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또 2위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해 또 12월 달에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트레이드가 되죠. 이때 트레이드가 될 때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본인의 개인 포수였던 빅터 카라티니 선수랑 같이 가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면서 2021년도 샌디에고 유니폼을 입은 첫 해 8승 11패 4.2 조금은 좀 기대에 못 미친 그런 성적을 냈죠. 하지만 2022년도에 노모 히데오에 이어서 일본인 선수 투수 두 번째로 통산 3,000탈삼진. 이거 물론은 일본 때의 성적도 합친 겁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노모 히데오도 마찬가지 조건이니까 두 번째로 3,000탈삼진에 오른 선수가 되면서 그 시즌은 16승 8패 3.10의 좋은 성적으로 마감을 짓게 됩니다. 2023년 2월 달이죠. 샌디에고하고 대형 계약을 맺습니다. 6년에 1억 800만 달러. 물론 전성기 때만큼의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다르비쉬의 나이가 37살이 되는 해였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거 샌디에고가 또 무리수 던진 거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장 2023 시즌에 8승 10패 4.56에 좋지 않은 성적으로 떨어졌고요. 또 이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메이저리그에 떴던 수많은 일본 투수 가운데 탈삼진 1위에 등극을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뛸 때 일본 그 방송인이었던 사에코라는 분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애도 제가 알기로는 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텍사스와 계약하는 날 이혼을 하게 돼요. 나중에 미국에서 본인이 재활을 하다가 미국 그 아마추어 레슬링 챔피언 출신이죠. 야마코토 세이코라는 분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두 사람 모두 다 재혼이거든요. 제가 이분은 미국에서 봤어요. 다르비쉬 선수가 이제 팔꿈치 수술하고 재활할 때 추인 선수랑 같이 재활을 했었는데 그때 본인의 애가 아니라 이 새로 결혼했던 야마코토 세이코의 전 남편 자식이죠. 꼭 같이 데려와서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했었고 와이프가 경기가 끝나면서 픽업을 합니다. 근데 둘이 키 차이가 너무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다르비쉬 선수도 사실 일본인 선수들에게도 워너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이 선수가 이렇게 워너비 투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인 투수 상당히 긴 기간을 뛰었습니다. 긴 기간을 뛰었어요. 뛰면서 2번의 FA 계약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든 프로 선수의 꿈은 FA 대박 계약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인데 어쨌든 중간에 부침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메이저리그 와서 11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을 뛰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리고 아직까지 다르비쉬가 끝났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계약이 끝난 시점에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2번의 FA 계약,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늘 피해갔다는 면에서는 비록 약간의 불운의 선수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다르비쉬 선수는 워너비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당당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